혹시 마트 다녀오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분명히 산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계산대 앞에만 서면 10만 원, 20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 말입니다. 콩나물 한 봉지 집어드는데도 가격표를 3번이나 확인하고 애호박 하나가 3천 원이 넘어가는 걸 보며 슬그머니 다시 내려놓는 그 기분.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집 김씨 어머니는 마트 갈 때마다 남들보다 5만 원씩 더 아끼면서도 식탁은 훨씬 풍성하고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건 단순히 싼 걸 고르는 짠돌이 근성의 문제가 아님 자산가들과 투자 고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하지만 평범한 우리만 몰랐던 돈이 복사되는 장보기 기술과 심리 경제학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밀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공개할 건데요.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셔도 1년에 최소 600만 원, 아니, 그 이상의 노후 자금을 더 확보하시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비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 비서이자 든든한 동반자, 경제 루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다 못해 잔인할 정도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게 기름값이고 식재료값이라 내 월급과 연금 빼고는 다 오른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특히나 살림 경력 30년, 40년 되시는 베테랑 분들도 평생 살림했지만 요즘처럼 장보기가 겁나는 적은 없었다라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단순히 아껴라, 먹지 마라 하는 식의 뻔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돈의 흐름을 알면 마트 매대 뒤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지갑은 두툼해지고 식탁의 품격은 올라가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당당한 경제 주권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전투 준비를 해볼까요? 여러분, 마트 자동문이 열리고 딱 들어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입구에 화려하게 쌓인 오늘의 특가 상품이나 싱그러운 향기가 나는 과일 코너로 바로 발길을 옮기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미 거대 자본이 설계한 마케팅의 함정에 발을 들이신 겁니다.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비법, 이건 정말 중요하니 꼭 받아 적으세요. 첫째, 마트 입구의 화려한 조명과 향기에 현혹되지 말고 전략적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마트는 심리학자들과 마케팅 전문가들이 수조 원을 들여 설계한 거대한 유혹의 미로입니다. 입구에 과일과 꽃을 배치하는 이유는 신선한 색감으로 여러분의 뇌를 무장 해제시키고 지갑을 열게 만들기 위해서죠.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마트 카트 크기가 예전보다 훨씬 커진 거 눈치채셨나요? 카트가 텅 비어 있으면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무언가를 채워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장 보러 가실 때는 큰 수레 대신 손에 드는 바구니를 먼저 집으세요. 내 팔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지출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몸으로 느끼는 가장 정직한 경제 지표입니다. 자, 이렇게 동선과 도구만 바꿔도 벌써 5천 원은 벌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이제 겨우 1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진열대의 높이에도 돈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은 항상 여러분의 눈높이인 골든존에 위치합니다. 반대로 가성비가 좋은 상품은 허리를 숙이거나 까치발을 들어야 하는 맨 위나 맨 아래에 숨어 있죠. 고개를 숙이면 돈이 보인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여러분, 혹시 주식시장에서 들리는 파생 상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냉장고 안에도 이 파생 상품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깨끗하게 세척되어 예쁘게 포장된 파, 껍질이 다 까져서 통에 담긴 마늘, 양념이 다 되어 있어서
볶기만 하면 되는 고기. 이런 것들이 바로 식품업계의 파생 상품입니다.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주범들이 숨어 있죠. 자, 여기서 두 번째로 꼭 메모하셔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둘째, 편리함의 기회비용을 반드시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개념만 알아도 여러분은 평생 마트에서 속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통계를 내보면 흙이 묻어있는 대파 한 단과 씻어서 잘라놓은 대파의 가격 차이가 2.5배에서 심하면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단 5분만 투자해서 내가 직접 흙을 털고 칼질을 하면 3,000원에서 4,000원을 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위해 금쪽 같은 돈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시급으로 환산해 보세요. 무려 시급 4만 원짜리 고급 노동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은 그만큼 고귀합니다. 공장에서 차가운 기계가 썰어준 파보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다듬은 여러분의 손길이 닿은 재료가 몸에도 훨씬 좋고 마음도 풍요롭게 만듭니다.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우리의 경제적 자립심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깐, 여기서 진짜 고수의 안목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아니, 경제 루틴 양반, 그래도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원재료 자체도 비싼데 어떡해?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지속되고 기후 위기가 닥치면서 곡물가와 채소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죠. 이건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거시 경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 흐름을 이해하면 장보기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혔다거나 남미에 기록적인 가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 조만간 식용유와 밀가루 값이 뛰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알면 미리 쟁여두는 게 아니라 똑똑한 대체제를 찾는 겁니다. 밀가루가 비싸면 우리 땅에서 난 감자나 고구마로 식단을 구성하고 식용유 값이 부담되면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 기름 사용을 줄이는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70대 베테랑 주부님이 마트 매대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능력이고 살아있는 경제 공부입니다. 또한 계절별로 쏟아져 나오는 제철 식재료는 그 시기에 공급이 가장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하고 영양가는 높습니다. 비싼 하우스 딸기 대신 제철 사과를 선택하는 유연함. 그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주부의 힘입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셋째, 마트의 골든타임과 PB 상품의 이면을 완벽하게 공략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도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이 가장 뜨겁듯이 마트에도 돈이 벌리는 황금 시간이 존재합니다. 흔히들 폐점 한두 시간 전에 마감 세일을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한 수 더 앞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신선식품이 대량으로 입고되는 시간과 당일 판매 원칙에 따라 1차 할인 스티커가 붙는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를 노립니다. 이때는 물건의 상태도 훌륭하면서 가격은 이미 20% 이상 저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들을 유심히 살펴보세요. 유명 대기업 브랜드 제품과 뒤편의 성분표를 비교해 보셨나요? 놀랍게도 제조 공장과 성분이 90% 이상 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고비와 화려한 포장비, 유통 마진을 덜어냈기에 가격은 30% 이상 쌉니다. 우리는 브랜드의 이름값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영양분과 맛을 소비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잊지 마세요. 우유, 휴지, 생수 같은 생필품은 PB 상품만 잘 골라도 한 달에 치킨 몇 마리 값은 충분히 아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유명 브랜드만 고집하는 건 경제적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 시장 이야기도 자주 해드리는데 장바구니 관리에도 이와 똑같은 개념이 적용됩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입니다. 내 장바구니 안에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 식재료가 비싸다고 해서
탄수화물로만 배를 채우면 나중에 병원비라는 더 큰 지출을 부르게 됩니다. 고기값이 너무 올랐다면 두부, 달걀 혹은 제철 생선으로 단백질원을 과감히 교체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집은 꼭 이 브랜드의 소고기를 먹어야 해 라는 고정관념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산관리의 핵심이 분산 투자이듯 장바구니의 핵심은 영양의 균형과 가격의 조화입니다.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훨씬 저렴할 때 굳이 한우만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똑똑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흥미로운 통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혼자 장을 볼 때보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장을 볼 때 지출이 평균 1.5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이거 맛있겠는데 하나 살까? 하면 거절하기 미안해지고 평소엔 사지 않았을 간식거리나 가공식품이 슬그머니 카트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장보기는 철저히 혼자 혹은 완벽한 리스트를 손에 쥔 채 수행하는 특수 임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트는 가족 나들이 장소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기 위한 치열한 경제 현장입니다. 너무 냉정한 말 같지만 우리가 땀 흘려 일구어온 소중한 연금과 자식들이 준 용돈을 단 100원이라도 헛되이 쓸 수는 없잖아요. 장을 보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가세요. 공복 상태에서의 장보기는 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뇌는 에너지를 즉각 보충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평소라면 사지 않았을 자극적인 냉동식품과 과자에 손이 가게 만듭니다. 든든한 식사 한 끼가 5만 원을 아껴주는 비결입니다. 이제 본론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고난도의 비법입니다. 넷째, 유통기한이라는 숫자의 공포에서 벗어나 소비기한을 이해하고 냉장고 지돈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트에서 1+1이라고 해서 혹은 대용량이라 싸다고 해서 사왔는데 결국 다 못 먹고 곰팡이가 피어버린 경험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건 싼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쓰레기를 내 돈 주고 산 꼴입니다. 이제부터 냉장고 문에 화이트보드나 메모지를 붙여두세요. 그리고 오늘 사온 물건의 리스트를 적고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매기세요. 기업들이 창고를 관리할 때 쓰는 선입선출 방식을 우리 주방에 도입하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재료를 먼저 소비하고 냉장고 구석에서 잊히는 재료가 없게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한 달 식비는 기적처럼 줄어들 것입니다. 냉장고 파먹기 냉파를 일주일에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마트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비워질수록 여러분의 통장은 채워집니다. 또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함정입니다. 마트는 왜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줄까요? 그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재고가 너무 많거나 혹은 여러분의 구매 주기를 앞당겨서 경쟁마트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 싸니까 일단 사두자라는 생각은 재고 관리 비용, 공간 차지, 변질 위험을 여러분이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이 아니라면 1+1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만 사는 낱개 구매가 결과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900원짜리 2개를 사는 것보다 1,500원짜리 하나를 사서 다 먹는 것이 300원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장바구니를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바로 지역 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입니다. 이건 거의 확정 수익률 10%짜리 투자나 다름없습니다. 대형마트도 좋지만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을 쓰면 1만 원을 버는 셈인데 은행 예금 이자가 3, 4%인 시대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이 혜택을 귀찮다고 안 쓰는 건 눈앞에 떨어진 돈 뭉치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지역화폐 앱 하나 까는 것, 오늘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마트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 지혜들을 나눠보았습니다. 70대 주부님이 마트에서 5만 원을 아낀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자산을 지키는 능력은 곧 나의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겨보세요. 첫째, 마트의 심리 전술에 말리지 말고 바구니를 들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둘째, 편리함이라는 유혹에 지불하는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내 노동의 가치를 높이자. 셋째, PB 상품과 골든타임을 적극 활용해 브랜드의 거품을 걷어내자. 넷째, 냉장고 지도를 그려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버려지는 돈을 원천 차단하자. 이 4가지 원칙만 가슴에 품으셔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경제 지능을 가진 장보기 고수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절대 잃지 않는 장보기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장 보러 가기 전 딱 1분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마이너스, 지금 내 배가 고픈 상태인가? 반드시 식사 후 방문. 마이너스, 구매 리스트에 없는 물건은 절대 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가? 마이너스, 오늘 사용할 예산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딱 정해두었는가? 마이너스, 냉장고 구석에 이미 있는 재료와 겹치는 것은 없는가? 마이너스, 카트 대신 바구니를 들 준비가 되었는가? 이 리스트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거나 주방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경제는 결코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트 매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작은 고민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 자산을 결정합니다. 힘들게 번 돈,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이기에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깊이 와닿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가족들에게는 영양가 넘치는 최고의 식탁을 차려주는 멋진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주변의 장보기 물가 때문에 한숨 쉬는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고 우리 모두가 똑똑한 소비자가 될 때 시장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독특한 아끼기 비법이나 나는 이 방법으로 생활비를 이만큼 줄여봤다 하는 경험담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정보가 됩니다. 저도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답변 남겨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루틴 식구들이 모두 물가 걱정 없이 웃으며 장 보는 그날까지 저도 매일 전 세계 뉴스를 읽고 분석하며 더 실질적인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루틴 잊지 마시고 마트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활기차고 유익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안 망할 주식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시간 되실 때마다 라디오처럼 켜두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